안녕하세요. 프레션의 정승욱 간사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파송한 한인 선교사는 아프면 어디를 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만 하더라도 코비드-19으로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선교지에서 암 등 중대 질병을 얻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이 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미주 파송 한인 선교사를 미국의 의료 시스템 내에서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어프로치, 의견, 제안 등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프레션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앞으로 언급할 자료는 개인적으로 수집한 내용이며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의료 종사자, 소셜워커, 법률가,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마다 관련 법과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 적용에 대해서는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교사에 대해서는 미국 의료 시스템 내에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파송교회 또는 선교단체에 대해서는 선교사에 대한 의료복지 혜택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선교 후원자들에 대해서는 의료 코디네이터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이 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기독교 타임즈의 4월 9일자로 고광태 선교사님이 기고해 주신 내용입니다. 순교일까 방치일까?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사고사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서 필리핀 감리의 선교사 3분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분은 선교지에서 암이 발병되었으나 치료 시기를 놓쳐서 결국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어 선교 현장에 화장한 유골을 묻었고, 또 한 동료는 강도에게 피살을 당하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들의 죽음을 순교나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중병이 걸렸을 사망을 하거나 사고로 사망을 했을 때 그것은 순교입니까? 아니면 방치입니까? 선교사가 중병이 걸리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순교의 각오로 선교지를 끝까지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파송한 미국으로 들어와서 파송교회와 선교단체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국인 한국으로 가서 잘 되어 있는 한국의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할까요? 선교사들이 중병에 걸리면 선교지에 남거나 한국에 가서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선교지에서 보통 병을 키우는 이유는 현지에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지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 낮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한국이나 미국으로 돌아올 여비가 충분하지 않고 치료비도 없기 때문에 현지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식도 한 원인이 됩니다.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은 한국이 높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공하면서도 저렴한 의료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을 갑니다. 언어적으로도 의사소통이 편하고요. 다수의 돕는 손길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건강보험 먹튀라는 이름으로 해외 국적의 한인들이 한국으로 들어가서 치료를 받은 후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입법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6개월간 한국에 체류해야지만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입법적 논의로서 1년으로 그거를 연장하려고 하는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한인 선교사는 미국으로 올 수 없을까요? 한인 선교사의 대부분은 보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의료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미국의 의료 비용이 높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넘어져서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에 가서 각종 검사를 하고 비를 받았더니 3만 불이 나왔다고 합니다. 원인 모를 알러지 증상 때문에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로 가서 주사를 맞고 처방을 받은 다음에 청구된 비리 응급실 치료비로 5,100불, 앰뷸런스 비용으로 1,300불, 911 응급조치 비용으로 600불이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한 7,000불, 8,000불 정도 나갔네요. 맹장 수술 하기 위해서 응급실에 가서 하루 입원을 했는데 3만 불이 나왔다고 합니다. 장염 때문에 복통이 생겨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서 하루 입원을 하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타고 닭도 2번 맞았는데 14,800불이 청구되었다고 하고요. 신장 결석으로 복통을 일으켜서 응급실에 가서 CT를 촬영하고 진통제를 맞고 레이저 수술을 하였는데 병원비로 25,000불이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평균 수술 비용 통계를 나오는 걸 보니 심장 관련 수술은 17만 불, 12만 불, 10만 불이 훨씬 넘어갑니다. 척추 고정 수술, 그 다음 고관절 대체 수술 11만 불, 4만 불 정도 하고 있네요. 무릎 관절 대체 수술, 관상동맥 성형 수술 35,000불, 28,000불 정도 하고 있고요. 위 수술 같은 경우도 약 2만 불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각막 수술도 17,500불 정도 이렇게 나가고 건강보험이 있으면 병원비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어떤 분의 사례입니다. 목 디스크 수술을 하고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케이스입니다. 수술 전에 동의서에 서명을 했고요. 이분은 인네트워크에 있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비로 56,000불, 막지닥터 비용으로 4,300불, 정형외과 닥터 비용으로 13만 3,000불이 청구되었는데 나중에 보험회사가 조정을 통해서 6,200불로 이렇게 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는 디덕터블 3,000불을 지급을 했고요. 문제는 아웃 오브 네트워크에 있는 보조신경외과 닥터가 11만 7,000불을 청구해 왔다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3,000불 외에 11만 7,000불이 청구가 된 것이죠. 이런 것을 밸런스 빌링 또는 서프라이즈 빌링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환자는 보조신경외과 닥터가 수술에 참여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과정에 정형외과 닥터 외에 보조신경외과 닥터가 협업이 필요해서 수술에 참여를 시켰죠. 그런데 그 닥터가 아웃 오브 네트워크에 있는 닥터였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인네트워크에 있는 닥터에 비해서 20배에서 40배를 청구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죠. 네트워크에 있는 병원에 가더라도 해당 닥터나 검사 시설이 아웃 오브 네트워크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수술을 목전에 두고 있는 환자로서는 그것을 테이크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협상할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선치료 후 청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환자가 입원하고 수술하기 전까지 본인이 도대체 얼마큼을 부담하게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의료 시스템이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의료 비용을 생각을 하면 선교사가 중병에 걸려서도 미국에 와서 치료를 받는 것은 거의 쉽지 않는 선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버티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고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질병으로 사망하면 정말로 그것이 순교인지, 병을 키우는 것이 단순히 선교사만의 잘못인지, 그리고 항상 한국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것인지, 미국의 의료 시스템으로 한인 선교사를 안아줄 수는 없는 것인지, 일부 의사나 의료 종사자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일반인들이 치유를 위한 중보기도 외에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민자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미국의 의료 비용이 부담스럽기만 한데 과연 선교사들까지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보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대책보다는 차선책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으로 선교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방의학을 통해서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비용 의료보험 제도와 의료비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 위에도 누구든지 이 문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해결책을 저희가 갖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미국에는 전통적인 건강보험 제도가 있고요. 임시적인 헬스 플랜이 있고 대체적인 얼터너티브 헬스 플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적인 서플리먼트 헬스 플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저희가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대책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한인 선교사의 의료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들이 왜 선교사 보험을 가질 수 없는지, 그리고 오바마 보험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켓플레이스와 65세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게 허용이 되는 메디케어 혜택을 선교사가 누릴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다음 주에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료로 미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메디케이드 제도와 병원비 감면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프리벤티브 케어라고 알려져 있는 예방의학에 관한 필요성과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선교사의 긴급 구호와 관련되어 있는 에어 앰뷸런스나 현지 메디컬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트래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화상으로 현지에서 미국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처방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 일들이 현실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를 남은 과제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